보통 이제 게임 원화를 그릴 때 이 맨살에 바로 갑옷을 네. 장착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린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나요? 맨살로 이제 이걸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끼겠다. 살이 여기 낀다. 아우, 오. 여기는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네, 아유 네. 늘 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요걸 입고서 이제 네. 이 날씨에 연습을 할 거죠. 그래요? 네. 그 약간 내복 같은 느낌이 있는데 상의까지. 생각보다 약간 그 몸매가 좀 드러나는 옷이라서 네, 되게 부담스러워. 네, 그런 건 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갑옷을 입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저희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옷 내피는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어떤 재료를 썼나요? 지금 입으신 게 이제 내피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네, 갑옷에 내부에 갇혀 있는 옷입니다. 이제 15세기 갑옷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걸 재현한 제품인데 네. 갑옷 자체 내부에는 따로 된 내피가 따로 없어요. 이 옷이 그 내피 역할을 대신 해주게 되고요. 네, 16세기, 17세기 되면은 요 갑옷 안쪽에 이제 천을 덧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 내부가 이제 긁히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갑옷끼리 이렇게 딱 겹쳐졌을 때 그 소음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소음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헝겊 뭘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유물로 나오는 재질들을 보면요, 린넨 섬유로 이제 이걸 두껍게 짜가지고 사용을 많이 해요. 이것도 사용자마다 다 다른 스타일을 입었습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기장이 짧은 것도 있고 네. 골반을 다 덮는 것도 있고 최소한의 패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타격에 대한 충격을 조금이라도 더 흡수를 하려고 만든 그런 것도 있어요. 갑옷 이쁘네요. 한번 두들겨봐도 되나요? 네. 손가락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쇳덩어리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느낌? 얇으면 약간 탱탱 거리는 게 있잖아요. 네. 얘는 진짜 두껍다는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요거는 이제 1.5mm 철판에 이제 겹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 유물들 같은 경우는 투구를 제일 두껍게 만드는 편이에요. 투구 앞면은. 머리가 가장 네. 중요하니까. 특히 이 투구 정면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한 3mm 정도의 두께로 만들고 뒤로 갈수록 얇아져서 한 1mm, 네, 그 정도 1mm까지 가게 되고요. 다 달라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요즘에 만드는 갑옷 제품들은 그 재현들은 이제 옛날은 이제 철 괴를 뽑아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네. 굉장히 힘들고 비싸긴 하지만 그런 식의 부위별 두께 조직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단일한 철판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두드려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재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갑옷 투구에 대한 건데요. 이걸 쓰면 눈이 보이나요? 시야를 왜 이렇게 네. 좁게 했지? 라고 네. 질문하셨거든요. 네. 한번 써봐도 될까요? 네, 한번 써보시죠. 네. 무거워.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 자, 어떠신가요? 일단 엄청 무겁고요. 네. 무거워서 올해는 못 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목을 들고. 단련해야 돼요. 네, 좌우가 잘 보여요. 네. 위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좌우로는 움직임이 잘 보이죠? 네. 그러니까 좌우로 넓게 상황을 판단하는 건 좋아요. 네. 위쪽이나 아래쪽으로는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여요. 특히 이쪽에 뭐가 움직이는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뚫어야 되나?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마 전투에도 사용할 수 있고 도보 전투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기마 전투에서는 이동을 말이 해줘요. 그러니까 발 아래에 뭐가 있는지는 말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아래 시야가 제한돼도 어느 정도 이동이나 그런 거를 그래도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옛날 무술책들을 보면 그래 말 위에서 싸울 때나 그런 거 보면은 그 손이나 무기를 이 시야가 닿지 않은 이 아래쪽으로 넣어가지고 상대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수법도 소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이제 도보전이죠. 네. 도보전에서 상황을 넓게 보고 확실하게 볼 때에는 잘생기셨네요. 안경 벗으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안경을 쓰면은 안경테가 여기에 걸려요. 옛날에는 뭐 안경을 그렇습니다. 안 썼으니까. 안경을 써야 될 사람들은 옛날 기준으로는 이제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겠죠. 예전에는 뭐 컴퓨터도 없었고 그렇죠. 사람들이 뭐 좋았겠죠. 사람들이 항상 햇볕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 도보전을 할 때에는 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야 되고 내가 발밑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시야를 넓게 보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싸울 때는 이렇게 안 하고 닫고 싸우긴 하는 거죠? 상황이 있습니다. 전장에 싸워야 될 때는 이 바이저를 열어놓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보전을 싸울 때 기병 전투 기병 전투에서는 딸깍 소리가 나네.
갖고 이 목다리 끝까지 하면 네네. 여기 완전히 가려져요. 완전히 가려지겠네요. 네, 완전 무장을 하고 결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바닥이 골라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바이저를 완전히 쓴 상태로도 무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얼굴과 갑옷의 이 거리가 생각보다 있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네요. 지금 실제로 보니까 갑옷 그리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헬멧을 많이 그리시니까. 그러니까 머리 큰 사람이 투구를 쓰면은 머리가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히 그럴 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게임에서는 조그만 수두로 그리기 때문에 이것부터 일단 고증이 잘못되었다. 이런 고정을 연구하는 거는 표현력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또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봤을 때 게이머나 갑옷에 대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여자 캐릭터들이 비키니 갑옷 같은 걸 입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전문가라는 그 호칭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취미로 이걸 파고들고 있는 네. 사람이고 네. 이걸 학위를 가지거나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이쪽에 취미를 파고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되겠어요. 네. 이게 고증에 맞냐 안 맞냐는 넘어가도록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표현력을 올리기 위한 그 수단일 뿐이고 목적이 아니니까 그쵸. 당연히 고증엔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비키니 아머 같은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네. 판타지 장르가 아직 그 펄프 픽션의 그 서브컬처 장르일 때 1930년대 이때의 서브컬처들은 소위 말해서 그 주류 문화에 편입되지 못한 굉장히 마이너한 취향 혹은 이제 양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취향들을 사실 약간 포르노에 가까운 취향들도 이제 섞여 있는 되게 그런 잡다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양식이 바로 비키니 아머 혹은 바바리안 코난 같이 이제 완전히 헐벗은 근육질의 육체적인 어떤 그걸 표현하는 전사들의 표현이었고 그것이 마치 판타지 장르의 그 근본적인 특징인 것처럼 계속 답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쭉 이어진 거예요. 이어져서 온 거군요. 자연스럽게. 네. 그 미학적으로 예뻐도도 않고 그냥 거기에 익숙해서 그냥 나온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옛날에 존재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능,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진 못하겠죠, 당연히. 여기에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창작물과 그 실제 목수물건 사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두 가지 기능이 결합이 되었던 그런 상황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의 검투사들입니다.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 그 같은 시대에 군인들이 입던 갑옷하고 완전히 컨셉이 정반대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같은 시대의 군인들은 그 흉곽, 특히 가슴과 머리 부분을 꽁꽁 싸매고 필요하면 정강이나 요 팔뚝이나 이런 데까지 갑옷을 이제 다 두르잖아요. 검투사들은 이 부분을 나신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육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키니 아머랑 그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투살이 보여주는 거는 보는 사람들한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죠.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건 하진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보는 관중들에게 와, 저 검투사 몸 좀 봐. 잘 싸운다. 여기 피와 땀이 흐르는 이 현장. 이런 현장감을 주고 그 시각적 즐거움을 주기 위한 조금 더 이제 야만적인 취향도 채워주고. 그렇긴 해요. 네. 자, 경갑, 중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게 차이인가요? 피에트로 몬테라는 이제 그 이탈리아의 군인이 남긴 책을 이제 제가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공부가 될 게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취미로 파고들다 보니까 네네. 유물들이나 그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딱히 무게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유연성과 활동성 있죠.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사슬 갑옷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네네. 판금 갑옷보다 이제 좀 가벼운 무장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슬 갑옷은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무게가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근데 사슬 갑옷이 막 아주 강한 찌르기나 그 말 위에서 창을 들고 돌격하는 거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해요. 그렇군요. 네. 유연한 대신 그런 방어력을 포기를 한 거예요. 이 완성된 플레이트 아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타고 그 창으로 돌격했을 때 있잖아요. 이걸 직격으로 받아도 쉽게 죽질 않아요. 렌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도 사실은 시대별로 이제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다. 역할에 따른 분류 같아요. 무기 상성. 한손검은 어떤 무기가 약한지, 대검은 어떤 무기가 약한가요? 뭐 이런 상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듣기로는 창이 가장 최고의 무기였다. 그렇죠. 무기는 역시 길면은 유리해요. 그렇죠. 길고 그 긴 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유리해요.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다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3m, 4m 뭐 이랬던 것 같긴 한데 아예 그냥 오지도 못하게. 네. 창의 길이가 3m, 4m 정도 되면은 1대1로 싸웠을 때 막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2, 3m 정도 내외의 길이의 창이라면은 검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할 거예요. 검을 상대로. 일반론이에요. 근데 검을 드는 사람도 그러니까 서로의 숙련도에 따라서는 접근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무기가 물리적으로 이제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게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싸우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센스예요. 센스. 네, 상대의 장점을 봉쇄를 하고 아하. 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예, 약간 사자랑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뭔지 알겠네요. 네. 꼭 사자랑 호랑이랑 그게 붙이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게임 원화를 그릴 때 이 맨살에 바로 갑옷을 네. 장착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린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나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 어떤 금속 갈래르기? 네, 금속 알레르기도 있을 아, 거고. 네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네. 스웨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보면 여기에 단차가 있죠. 네, 있어요. 맨살로 이제 이걸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끼겠다. 그리고 살이 여기에 아우, 낀다. 오, 오, 소리 들으면은 네, 이 부분이 아. 일단 되게 곤란하겠죠. 일단은 이것 네. 때문에 더 많이 다치겠네요. 계속 이제 입고 나면 계속 멍이 들고 쓸리고.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관의 측면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아, 지금 이 갑옷은 요즘 만든 거라서 그렇죠.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관리하기 편하라고 안에 검은색 그 락카를 칠해가지고 그럼- 녹이 쓰는 걸 최대한 늦추게 해주는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옛날에 락카가 있었나요? 없어. 비슷하게 뭐 코팅을 하거나 수지를 바르곤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기 쇠가 노출돼 있고 살이랑 맞닿아 있으면은 소금기가 가득한 땀이 여기에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녹이 계속 쓴다는 뜻이. 땀이 난 피부에 왜 이게 찰싹 붙어가지고 움직이다고 생각해봐요. 오, 아주 안 좋겠네요. 불쾌하겠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기 때문에 특히나 비키니 갑옷 그리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속옷은 기능성이 최고예요. 뭔가 잘 들어간 느낌입니다.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됐나요 이거? 스킨에 걸리기만 하면 아, 걸리게 하면 돼요? 네. 확실히 맞춤형이 맞긴 하네요. 여기는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